가슴에 삽입한 실리콘 보형물이 주요 장기를 보호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예. 그렇다. 이처럼 실리콘의 강한 탄성은 외부의 강한 충격을 잘 막아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정말 날아오는 총알도 막아낼 수 있을까? 설마요. 실제로 공기총을 쏘아 봅시다. 글쎄요. 먼저 공기총의 위력을 살펴보기 위해 두꺼운 돼지고기의 총알 발사. 초고속 카메라로 자세히 살펴보니 총알이 정확하게 돼지고기 한 통. 다행이네. 이번엔 두께 1.5cm의 합판에 총을 쏴보자. 합판도 떨어지죠. 합판을 향해 날아온 총알 역시나 깔끔하게 관통. 공기총도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거니까. 두꺼운 합판과 돼지고기를 관통할 만큼 위력적인 총알. 과연 실리콘도 뚫을 수 있을까? 자, 총알 발사. 자, 결과 보겠습니다. 실리콘에 명중된 총알. 안 뚫렸나요? 과연 결과는? 총알 때문에 실리콘 전체가 투명이지만 다시? 총알이 실리콘 밖으로 다시 나오지 못하는데, 오. 확인해보니 실리콘의 안쪽에 총알이 그대로 박혀있다. 관통하지 못했어요. 한 번 더 쏴보자. 역시 명중. 이번엔 실리콘의 밑부분에 총알이 맞았는데 역시 총알이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 야, 밑에 맞았는데도. 실리콘에 갇힌 총알 2개. 방탄조끼도 부럽지 않을 정도로 야. 튼튼하다. 신기하네요. 이처럼 실리콘이 충격에 강한 이유는 바로 원래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이 뛰어나기 때문인데, 이렇게 1.4톤 승합차의 바퀴가 밟고 지나가도 상처 하나 없이 깨끗하다. 박준규 씨 말이 맞네요. 자, 다시 한번. 와. 원래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는 실리콘의 위력 모양을 놀랍다. 그렇다면 의료기에서는 실리콘을 어떻게 이용할까? 실리콘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은 역시 성형외과. 이것이 성형외과에서 사용하는 실리콘. 코와 턱의 교정 수술을 비롯해 다양한 수술에 활용되는데, 이것은 턱 수술용 실리콘. 무턱일 경우 이 보형물을 삽입하게 된다. 야, 턱에도. 광대 수술에도 실리콘이 사용되는데 광대를 볼록하고 입체적으로 만들어준다. 그리고 이마용 실리콘은 납작한 이마를 교정할 때 사용한다. 어머 예쁘다 나왔습니다. 또한 코 수술에도 실리콘이 사용되는데 저렇게 큰 이것의 특징은 무엇일까? 고무처럼 생겨서 어느 정도 적당히 유연하고 촉감도 좋죠. 그리고 우리 몸 안에 들어갔더라도 그 독성도 없고 아주 안전하고 저게 좋네요. 흡수되거나 나중에 변형되거나 이런 일이 없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 성형할 때 가장 흔히 사용되는 그런 재질이 되겠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콧등이 좀 낮고요. 그다음 코끝이 좀 이렇게 밑으로 처져 있는 그런 게 불만이셨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 기역자형 실리콘을 쓰게 되면 콧등이 좀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고요. 그다음 코끝도 수술 전보다는 수술 후에 좀 코끝이 많이 인상 많이 유지가 돼서 미용적으로 좀 많이 개선된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코 교정용 실리콘은 특히 선천적인 기형이나 사고로 코가 변형된 사람들의 코를 재건할 때 효과적인 보형물이다. 실리콘이 없어서는 안 될 또 다른 분야, 바로 정형외과. 실리콘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
네, 여기 보이시는 이 작은 실리콘은 무지외반증이라 그래서 엄지발가락이 요 바깥쪽으로 휘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수술하기 전 단계에 환자분의 통증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이 엄지발가락 사이에 이렇게 끼어서 발가락이 벌어질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제 꼭 무슨 컵같이 생긴 구조물인데요. 이거는 족저 근막염이 있는 환자에 있어서 발바닥에 염증을 가라앉혀주기 위해서 우선 뒤로 가는 충격을 줄여주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이런 실리콘 재재로 만들어진 발 뒤꿈치를 보조해주는 이러한 그 보조기를 가지고서 충격을 흡수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넓은 판처럼 보이는 이런 그 실리콘 재질은 그 흉터, 수술 후에 흉터가 생겼을 때 흉터를 줄여주기 위해서 상처 부위에 덮음으로 인해서 흉터가 얇아지고 깨끗해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기능들이 있네요. 이렇게 흉터를 완화해주는 실리콘 시트를 붙여 흉터를 방지해주기도 하는 것. 자, 이번에 찾아간 곳은 치과. 치과에선 실리콘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을까? 저희가 보철물을 만들기 위해서 입안의 형태를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서 본을 떠야 되는데 그 본을 뜰 때 사용하는 재료가 실리콘입니다. 아, 그것도 실리콘이군요. 본뜨기를 할 때 사용하는 끈적끈적 껌 같은 물질이 바로 실리콘. 이렇게 예전보다 참 채워진 편해졌죠, 실리콘 저게. 상자를 예. 입안에 넣습니다. 자신의 치아에 본을 뜨는 거죠. 네, 5분을 기다린 후 인상제를 제거합니다. 예, 이게 나온 실리콘 인상제입니다. 5분 후 치아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실리콘에 삽골을 넣고 떼어내면 본뜬 치아가 완성되고 이 본뜬 치아로 교정이나 치료에 필요한 치아 보철물을 제작하는 것이다. 자, 지금까지 의료계 팔방미인 오늘의 엔젤 실리콘이었습니다. 네. 오, 신기하네. 이거예요, 이거. 뭐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투명한 이 질감에 굉장히 보들보들한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까부터 제가 들고 있었는데 계속 만지고 싶을 만큼 느낌이 참 좋습니다만 예. 이게 금방 터질 것 같기도 하고 왠지 굉장히 약할 것 같은데 네. 얘가 총알을 그렇게 반통하지 못할 만큼의 또 그런 게 있네요. 그 아까 저 화면에서 나왔지만 저 전에 실리콘들은 그 실제 실탄을 막아낼 정도로 아주 내구성이 좋았다고 합니다. 근데 예. 요즘 것들은 예전에 비해서는 좀 부드럽게 만들고 좀 얇게 만들고 이런 경향이 있어서 실제 그 정도의 내구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공기총탕 정도에는 충분히 견디죠. 그리고 트럭이 지나가도 1톤이 넘는 트럭이 지나가도 변형이 없고 또 국내 실제 연구기관에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한 4cm 정도 되는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한 700kg 정도 되는 무게를 견딘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료용 목적으로 쓰는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그 안정성에 있어서는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지간한 일로는 터질 일은 없는 거네요, 실리콘은. 예, 그렇다고 네. 말씀드릴 수 있죠. 오. 그런데 실리콘 하면 사람들이 성형수술 많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성형수술 말고도 실리콘이 여러모로 많이 쓰일 것 같아요. 어디에 예, 또 사용이 되나요? 맞습니다. 이 실리콘이 사실 우리가 사용 목적에 따라서 굉장히 유연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구성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